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되는 얘기 했었죠. 그쵸? 네, 네, 기억나시죠? 거의 불가능한 참 일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암살자의 손에 암살되게 하셔서, 이제 연달아서, 그쵸? 서로 네, 선전포고하고 하면서 전 유럽이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였죠.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독일이니까, 그쵸? 네, 네. 독일을 중심으로 서사가 펼쳐집니다. 2차 세계전 때도 마찬가지. 아, 왜요? 네, 2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벌이니까요. 네, 그쵸? 네. 네, 아치. 그래서, 네, 1, 2차 세계대전은 주인공이 독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빌런이죠, 빌런. 아, 네, 거의 빌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이 뭐예요? 이제 그거를 막는, 그쵸? 네, 그러한 역할로 등장하게 돼요. 자, 어찌됐건, 독일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전쟁 벌어지면 이런 식으로 판도가 형성될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알았죠. 왜 몰라요? 우리가 해외로 뻗어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프랑스가 그거를 지켜볼 수 없다는 거 알죠. 그쵸? 그럼 그럼 싸움이 날 거란 걸 예측을 하고. 그러면 프랑스는 대번에 러시아를 끌어들일 거라는 거 알죠. 왜 몰라요? 예, 그렇군. 그런데도 독일은 한번 해볼 만한 승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인 거예요. 아, 대단했죠. 그쵸? 예, 그만큼 네. 독일이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육군에 있어서는 이때는 독일이 원탑입니다. 아, 어느 정도로. 원톱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이 붙으면은 독일이 완승을 거두잖아요. 이미 네, 보불 전쟁 때부터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은 육군에 있어서 육상 전투를 하는 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우리가 나가서 바다에서 싸워라.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육지에서 싸우면 우린 자신 있다.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만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뭐냐면 프랑스와 러시아가 동시에 양쪽에서 쳐들어오는 거. 이렇게 네,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도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네, 프랑스가 그거를 지렛대로 삼았던 건데 독일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령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타개가 가능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주판화를 굴려놓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주판화를 굴려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면 러시아 당장 이탈할 거고, 그럼 여기 프랑스에 가서 붙겠지. 그러면 양면에서 이게 쳐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대응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주판왕을 튕겨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대응이 가능하겠다라는 쪽으로, 나름 그 계산을 뽑아놨던 거, 견적을 아, 뽑아놨던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곧장, 그쵸? 러시아에 선전포고하고, 러시아 선전포고하니까 대번에 프랑스가 총동원령 내리니까 어때요? 독일이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프랑스에 네, 선전포고하잖아요. 그쵸? 이 네, 얘기는 다 뭐예요? 독일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양면에서 쳐들어오는 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걸 어떻게 타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냐? 라고 하냐면 독일도 양면에서 쳐들어오면 감당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에서 쳐들어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한 놈을 끝낸다. 아, 가 독일의 전략이었던 거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그렇게 그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땅이 너무 넓다.
그리고 수송망과 행정체계가 낙후돼 있다. 근대화가 덜 돼 있다는 거죠. 그쵸? 비효율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전군 소집령 이런 거 내린다고 해도 그런 거 모으는 데만 해도 여기 보시면 독일 계산으로는 쟤네들 뭐 행정망 이런 거 뭐 다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무기도 나눠줘야 되고 하면 최소한 2달은 걸릴 거다. 저 넓은 땅에서 모이려면은. 예, 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압도적인 전력을 그러면은 2달 뒤에나 동부 전선에다가 투입할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2달의 여유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이 압도적인 전력을 프랑스 쪽에다가 그냥 몰빵을 하면은 아, 예, 여기 보죠. 6주예요, 6주. 예, 2달이 네. 아니라 6주 안에 프랑스 정도는 굴복시킬 수 있다. 이 정도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어때요? 6주 안에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속전속결로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요? 군대를 또 이제 평화협정 맺어지겠죠, 그쵸? 네. 강화조약, 예,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맺었던 것 같은 것도 맺고 그 다음에 군대를 확 돌려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소집해서 전군이 내려오고 있을 테지만 그거를 상대해서 물리친다. 예, 이게 이제 네. 양면 전쟁에 대한 타겟책이었던 거예요, 독일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도는 아, 뭐예요? 프랑스를 빨리 그 무찌르는 거, 최대한 빨리 네. 무찌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독일과 싸워야 되는 입장은 뭐예요? 얘네들을 최대한 빠르게, 그쵸? 네. 못 가게, 그쵸? 진흙탕으로 만들면은 유리하게 되겠죠, 그쵸? 설령 전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쵸? 네. 네, 하여간 그런 전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무조건 신속이에요. 신속하게 뭐예요? 프랑스 파리까지 그 네. 들어가가지고 프랑스를 와해시키고 접수를 하고 전력을 빼서 동부 전선을 그 대응을 한다.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근데 그 장애물이 뭐냐? 프랑스하고 독일의 국경이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요. 독일이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예, 네. 둘이 붙어 있 맞붙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네. 네. 그런데 요 맞붙은 요지대는 생각보다 예, 강도 흘러요. 라인 강도 흐르고 그 높은 산맥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 때도 게르만과 로마를 그 가로지르는 자연 국경이 프랑스와 독일 요 사이였어요. 뭐 그냥 뭐 국경 그냥 갈라져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 있어. 거의 그래요. 거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 그러면은 여기에 걸려요. 강에 걸리고 산맥지대에 걸리는 겁니다. 붙어 있는 요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에 이제 프랑스하고 여기 이제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벨기에는 아, 독일 쪽에도 붙어 있고 프랑스 북쪽에도 국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강도 흐르고 산이 있어서 힘드니까 벨기에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파리가 또 프랑스 북쪽이잖아요. 그쵸? 아,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벨기에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곧장 진격한다.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네. 프랑스를 접수하고 돌려서 동쪽으로 오는 러시아를 무찌른다. 이제 이러한 기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영국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위기에 이게 통했어. 그러니까 대단해요. 이 판을 다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독일은 프랑스를 먼저 때릴 거야. 라는 거를 영국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뭘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이미 벨기에의 영구 중립을 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기에는 네. 전쟁이 터지더라도 어떤 나라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 누가 보장한다? 영국이 보장한다라고 이미 판을 깔아놨던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벨기에로 들어가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던 거예요, 영국이. 네. 네, 그리고 또 우리의 막강한 육군이 벨기에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조선에다가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너희랑 싸우려는 거 아니다. 우리는 명나라랑 싸우려는 거다. 아, 예, 조선은 뭐예요? 길만 좀 빌려다오. 아, 예,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라라고 해서 전쟁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이 여기 이제 국경선을 이제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데 우리가 벨기에 접수하러 온 거 아니고 그냥 통과해서 프랑스 가려는 거니까 벨기에가 그렇게 저항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아, 네, 근데 네, 넘어오는 순간 벨기에가 이거는 저기 우리를 향한 전쟁 선포와 같이 받아들이고 뒤에 또 영국이 지원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벨기에가 그 굉장히 그 저항을 강력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넘는 순간 영국이 곧장 독일에다가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예상이 벌써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상은 뭐냐? 신속하게 넘어갔을 때 벨기에가 우리가 통과하는 걸 사실상 묵인한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너무나 빠르게 묵인해서 통과해서 이미 프랑스에 근접한 상황이 오게 되면 영국도 뒤늦게 뭐 참전하고 뻘쭘하고 이러니까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판화를 튕겨놨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럴 아, 줄 알고 영국은 이미 뭐예요? 벨기에의 영구 중립을 보장한다라고 하고 벨기에 국경 넘는 순간 바로 우리는 참전한다라고 벨기에랑 이미 돼 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넘자마자 영국이 선전포고였고 벨기에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독일군이 세워놨던 주판알이 튕겨나간 거예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막강한 독일군이 진격을 하는 거를 막지를 못합니다. 네, 예, 막지를 못해서 실제로 프랑스 파리 근처까지도 그 거의 도달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차하면 성공할 뻔했어요. 아, 예, 그런데도 성공할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벨기에가 그냥 수수방관 통과하고 영국이 참전도 안 하고 이랬다면은 진짜 이 계획대로 될 수도 있었단 얘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독일도 그 가능성을 보고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리스크를 그냥 감수하고, 그쵸? 네, 예, 그런데 그게 그래서 실제로 될 뻔했는데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마른강 전투라고 하는 데에서 이 쾌속 진격이에요. 요 쾌속 진격이 저지를 당합니다. 예, 아, 그래서 이때 그 택시 기사들까지도 동원을 해서 이 전선에 그 병력을 날랐다 그래요. 아, 예, 택시 기사들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막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막 밀고 내려오니까 진짜 프랑스도 진짜 뭐 저기 뭐 진짜 막 그쵸 황급하게 네, 그거를 막느라고 그걸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마른 강에서 이 진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 뭐예요? 프랑스를 6주 안에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강을 그 변경으로 해서 뭐예요? 전선이 형성이 돼 버린 거죠. 그쵸? 아, 네, 예, 전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예요? 전선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네, 굉장한 이제 전력이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근데 네, 옛날에는 전선이 이렇게 형성돼도 돌파하고 지나가고 이런 게 생각보다 그 덜 힘들었는데 1차 세계대전부터는 전선이 한번 이렇게 생기고 나면은 그걸 돌파해서 깨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아, 네, 왜 그런지는 이제 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6.25 전쟁 때도 휴전할 때쯤 돼서 한번 전선이 이렇게 고착화되니까 거의 안 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 인천 상륙작전 그 이후로 그다음에 뭐지? 145태 이후로 그다음에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 고지전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잖아요. 그쵸? 아, 예, 네, 이게 나중에 한국사 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저 고지 누가 먹느냐. 그래서 이 고지가 하루는 한국
저기 뭐냐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북한 안에 있다가 북한 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곳이 다시 탈환하고 아, 예, 이런 식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 전선은 크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네. 현대전이 그래요. 아, 예, 현대전이라고 하는 게 전선이 한번 고착화되면은 이거를 뚫고 저기 네. 돌파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왜 전선. 그렇게 되는가는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 하여간 이제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뚫리던 이제 이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마른강이라고 하는 이 강변에서 이 그 뭐냐 독일의 진격을 막는 전선을 형성하는 데 성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파리를 함락시키고 프랑스를, 그쵸? 굴복시킬 거 아니에요, 네. 빨리. 근데 전선이 형성돼 버렸으니까 6주 안에 굴복시킨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 된 거죠, 그쵸?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일본이 요 틈을 타서 이제 그 이후에 제국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일본도 상당한 주역으로 아, 빌런의 또 하나 주역으로 등장하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발판을 요때 일본이 재빠르게 이제 그 접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영국이 이제 저 멀리 동아시아에까지 신경 쓸 수가 없는데 이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이 심지어 이제 그 중국의 개방항구에서 산둥반도 쪽에 이제 특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태평양이죠, 그쵸? 예, 이제 남태평양 쪽에 여러 섬들을 이제 이렇게 스페인으로부터 그 돈 주고 사요. 아, 네,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요충지들을 많이 이제 그 점거하고 있었을 때예요. 네, 영국이 지금 그 선전포고하고 싸우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이미 이걸 다 내다 보는 거예요. 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언젠가 유럽에서 이렇게 한판 대결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네. 전력을 빼가지고 저 먼 동아시아까지 우리가 이걸 파견한다라는 거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일단, 거죠. 그러면은 우리 역할을 누가 좀 대신해 줄, 좀 우리랑 이권이 맞는,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가 맞는, 좀 열강 비스무리한 나라가 어디 없나, 이런, 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어때요? 딱 눈에 띄는 게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이죠, 그쵸? 네. 그래서 영국이 사실상 일본한테 동아시아의 패권을 넘겨줍니다. 아, 그게 바로 영일 동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제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네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니네가 다 알아서 먹으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멸망할 때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아, 이미 뭐예요? 열강들 사이에서는 거기는 일본 소유로 이미 다 정리가 된 건데 뭐 그쵸? 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 줄을 우리만 모르고 있었죠. 어쨌거나 그랬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일본은 이제 찬스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일이 점유하고 있었던 태평양의 섬들, 중국의 개방 항구들을 자기 걸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 이제 독일이 이제 꿈꾸는 그 남방 제국이 있어요. 그쵸? 그런 네. 것들이 펼쳐질 수 있는 이제 그 발판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좀 뒤에 얘기고. 자,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 슐리펜 계획이라고 하는데 6주 안에 프랑스를 굴복시킨다. 이런 것만 봐도 전쟁 계획이 장기전을 대비하는 게 애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예. 없어요. 워낙 우리가 막강하다. 그쵸?
그러기 어,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저 해상 봉쇄로 길어지면 사실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해군 약한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속전속결에 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전쟁 계획을 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때는 민족주의로 인한 그 민족적 자존심,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아진 그런 시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 다른 나라들의 발목이 잡힌다고 해야 되나? 다른 나라랑 싸웠는데 막 치열하게 피 흘리고, 그쵸? 아, 누가 이길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이 네. 막 3년, 4년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당시 높아진 그 국가적 민족적 자존심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겠죠. 없겠죠. 야, 우리 대영 제국이 저 독일하고 싸워? 야, 일주일이면 끝나, 일주일. 어,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쵸? 예, 예. 그리고 프랑스 입장에서도 야, 영국도 우리 편이고 러시아도 우리 편이야. 독일 쳐들어와? 쳐들어오라 그래. 그냥 뭐예요? 그럼 대번에 우리가 다 붙일러. 그냥 네. 역전시켜가지고 우리가 3주 안에 독일 쑥대밥 내면 끝낼 수 아, 있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독일은 또 어때요? 야, 프랑스 우리 상대도 안 돼. 양면에서 쳐들어와? 쳐들어오라 그래. 6주 안에 프랑스 그냥 격파시키고 돌려서 러시아도 2단 옆차기로 날려버리면 아, 에, 대독일 네. 제국 만세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다 그 높아진 자존심 안에서 지금 다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모두가 다 속전속결 이런 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 당시에 이제 그 대학생들한테도 참전을 굉장히 이제 권유하면서 어 설득하는 게 이 전쟁 오래 안 간다. 그래서 이 뭐야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아이 아, 예, 빨리 안 끝났죠. 그쵸? 네. 끔찍하게 한 3, 4년 가까이 진행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지원병들 사이에 유행한 구호는 이게 이제 객기예요, 객기. 그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는 청년들한테서 나오는 객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그 전쟁터로 빨리 나가서 저 적들을 그냥 요번에 그러니까 손 좀 봐주고 그쵸? 저 까부는 네. 애들 빨리 손 좀 봐주고 의기양양하게 귀환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청년의 이제 객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집에서 무슨 마치 뭐 해병대 캠프 가는 것처럼 그쵸? 네. 가볍게 갔다가 가볍게 못 아, 그다음에 그 민족적 영예와 추앙과 찬사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쵸? 성탄절 집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이제 환상에 젖어서 전쟁터로 가는데 이 네. 전쟁터는 진짜 지옥이에요. 아, 예전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지옥이 벌어졌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냐면은 참호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참호전? 어, 현대전은 참호전이에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싸울 때 참호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삽이나 곡괭이 같은 걸로 이만큼을 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 참호전. 이게 아. 참호예요, 참호. 그리고 이제 총 쏠 때 이러고, 총 이러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쏘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참호전이라고 하는 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싸운다. 아, 아, 이거 들어봤어요? 일렬 종대로 여기 아, 양쪽 그 군대가
아주 친절하게 여기 이렇게 일렬로 서요. 그쵸? 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무당탕탕 붙는. 이 들어봤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마 있었. 갑자기 총 가지고 쏴요. 그쵸? 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연기가 자욱해지죠. 그쵸? 아, 예. 연기 좀 거치면 어때요? 여기 이렇게 몇 명 또 남아 있어요. 그쵸? 남아 있는 애들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이제 2열 나와가지고 또 파파파파파파방 쏘죠. 그쵸? 네. 예, 이런 식의 전술이에요. 그쵸? 아, 그러니까 예. 뭐예요? 화력의 정도라고 하는 게, 어, 그리고 그 정확성이라고 하는 게 굳이 참호라고 하는 걸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돌격 전술이라고 하는 게 그 통합니다. 그래서 아, 어때요? 일렬로 서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그 발포를 해요. 파파파파파방 네. 쏩니다. 그 다음에 네. 어떻게 이미 착검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제 뭐 저기도 살아남는 애들 있을 거고 저기도 한번 쐈는데 우리 뭐 몇 명 쓰러지는 애들 있겠지만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태로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 진지로 돌격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돌파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돌파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개량이 돼서 무기가 너무 막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무기 개량이 너무 좋아져서 화력의 네. 정도가 너무 강해지고 그리고 또 어때요? 정확도도 너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악명 높은 기관총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기관총. 아, 두두두두 쏘면 이제 다 예. 쓸어. 예전엔 뭐야 팡 하고 나면 재장전 때 시간 걸리고 정확도도 높지 않으니까 착검하고 돌격하고 이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는 뭐예요? 여기 고지에다가 기관총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데 뭐예요? 빵 하고 돌격하면 고지에다 세워놓은 애가 십자포와 갈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쓰러져 나가. 쓸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몰랐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네. 옛날 그 전술을 갖고 있는 그, 장교들이 기관총 네. 있는 데다가 돌격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계속 쓸려 나가는 거예요. 아, 예, 그 기관총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기 대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네. 대포랑 차원이 달라요. 대포가 한번 쏘면은 한 열 전체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싹 다. 예,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뭐 한번 팡 쏘고 돌격해가지고 돌파하고 이런 거는 네. 이제 그 자살행위와 같아진 수준으로 무기가 발전해 있었는데 전술과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옛날 시대에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낙관적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네. 돌격하다가 이제 뭐요? 이제 뭐 이제 그 장교들도 멘붕이 오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건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자기가 아는 건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돌격, 그래도 돌격 아, 하다가 수많은 그 청년들이 그냥 다 갈려나가는 이런 게 한동안 반복돼요. 아, 한동안 반복되다가 이제 어때요? 실상을 장, 깨닫는 거죠. 그쵸? 장교들이 정신을 차린 거군요. 이제. 장교들이 정신을 차린다기보다도 안 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속 돌격 하는데 그런 식으로 쓸려나가는 거를 계속 보는데 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러겠지만 그거를 계속 반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뭐 휴일도 안 나.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현실을 양쪽에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옛날하고는 다르구나. 네. 이게 화력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 정확도도 너무 개선되니까 일단 급선무가 뭐라는 거예요? 나라들은 총탄을 피하는 참호라고 하는 거를 아, 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그 우회해가지고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철조망을 그 앞에다가 또 다 깔아놔요.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말 그대로 참호 안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뭐예요? 참호를 이렇게 파놓고 여기 사람이, 그쵸? 이제 우리 부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총 요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뭐예요? 철조망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를 이제 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여기는 네. 어때요? 여기도 여기서 우다다다다다 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잘 안 맞죠. 그쵸? 네, 그쵸. 그런데 이제 뭐예요? 안 되겠다. 우리 이 전선을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아, 나가면서 네. 요만큼씩 전진하는? 예. 아, 그래가지고, 예,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그냥 그 참호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덜 죽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참호가 이게 위생적으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뭐, 벌레가 최악이에요. 최악. 그 정도예요? 최악이에요. 예. 그래서 그 특히 비 오면은 왜 더 최악이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같은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겠죠. 못 만들겠죠. 그쵸? 예. 그러면은 참호 안에다가 다 쉬하고 응가하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다 묻어버리고. 근데 비 오면 어떻게 될까요? 참호에 물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고 그 똥물이 그냥 그대로 예. 물러오고. 근데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피하려면, 총알 피하려. 근데 거기서 한 며칠 동안 했어요. 그럼요. 예, 거기 못 나간다니까요. 며칠 동안이 아니라 거기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격 근데, 명령이 내려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그 뭐지? 상대방도 그럼 힘들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도, 상대방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막,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누가 죽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면 또 그것으로 인한 전염병 돌고 또 쥐들, 그러다 보니까 이 쥐들이 통통하게 살쪄가지고 막 이따만한 쥐들이 와가지고 물어뜯기 시작하고 예, 아, 예,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이 거기만 있으면은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뚫고 양쪽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교착화되니까 어때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돌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쓸려 나가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막 100배, 1000배의 병력 화력을 막 집중해가지고 겨우 하나 밀어내면 그 뒤에 또 하나 있는 거죠. 그쵸? 아, 네. 그러니까 뭐예요? 말도 안 되게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는 전쟁이 돼버린 게 1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참호전이라고 하는 게 펼쳐지게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에, 지옥을 맛보게 해줬던 겁니다. 아, 그래서 뭐예요? 아까 말했던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환상에 젖어서 객기에 이 네. 전쟁에 참여했었던 그 청년들이 이게 와장창 다 부서져요. 아, 이게 현실이라는 게 이렇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는 게 이게 이런 곳이 이렇게 참혹한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진짜 제대로 맛본 전쟁이 네. 1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모두가 다 네. 하늘 위를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참호를 보니까 그죠? 아, 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군이 저지당한 이후에 전선이 고착화돼서 일진일퇴의 소모전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거 약간 전선을 뒤로 물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포병의 엄호 사격, 일제 사격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기관총 공격을 방해하고 철조망을 부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돌격하면 그냥 다 쓸려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라도 네. 있으면 쓸려 나가면서 조금은 그래도 돌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병사들은 참호로 둘러싸인 적군 진지를 향해 돌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지뢰도 깔려 있어요.
지뢰와 포탄의 세례.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포 쏘고 기관총 갈길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겨우겨우 뚫고 진지 입구에 다다르면은 높은 곳에서 불을 뿜는 기관총이 그쵸? 고지에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래도 전진을 계속하면 소총과 수류탄도 불을 뿜고 훨씬 더 많은 철조망이 그들의 진격을 가로막아요. 그래도 전진을 계속해서 진지 안의 적군과 육박전을 벌여서 진지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이구 드디어 한숨 돌렸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깔려있는 철도 수송망을 통해서 이제 병사와 물자가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다음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긴 고지를 탈환하려고 이번에 반대쪽에서 우리가 했던 것 이상의 물량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 전력을 해서 이 고지를 차지했다. 그럼 그날 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막 철조망 설치하고, 막 기관총 설치하고 하느라 정신 없는 거죠. 그쵸? 아, 예, 네, 전쟁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네, 예, 베르댕이라고 하고, 베르댕과 솜이라고 하는 이게 격전지입니다. 두 개, 제일 1차 세계대전 때 가장 큰 격전이 벌어진 두 전투가 베르댕 전투하고 솜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만 200만 명이 죽었어요. 사망자만 200만 명이에요. 양군에서. 아, 예, 다친 사람은 수백만 명이 넘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사상자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겠죠. 못 나요. 옛날 같았으면은 어때요? 뭐 농사 짓고 있는 사람 소집령 내려서 80만 명을 소집을 합니다. 근데 그 병력이 뭐가 어찌 됐든 뭐 포위가 됐든 뭐 수공이 됐든 뭘로 해서 싹 소멸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그거를 대체할 다른 병력, 전투력을 만들어내는 게 예전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경력을 못 만들어가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쵸? 예, 네, 그걸 다시 소집해서 그만큼의 병력을 보충한다는 건 단시간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집한 주요 전력 병력을 꺾으면은 그것은 곧 전쟁의 종결을 의미해요. 네, 아, 처음 소집한 주 전력을 소멸시키면은 뭐예요? 그건 전쟁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전국에 깔려 있는 철도 수송망이 갖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에 소집된 주 전력을 소멸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아니에요. 다음날 보니까 철도 수송망을 통해서 그거를 물론 베테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 누구나 다 금방 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다음날 보니까 철도 수송망을 통해서 그만큼의 병력이 복구돼서 우리한테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80만 명이 설령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몇 주 뒤에 또 80만 명이 또 이렇게 사단과 군단을 꾸려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전쟁 전에 소집했던 주 전력이 소멸한다고 해도 전쟁이 안 끝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에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더 끔찍한 거죠. 그쵸? 네, 옛날엔 어때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 주 전력만 격파하면은 이 전쟁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격파를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만한 병력 규모가 또 나타나서 또 돌격을 해요. 네, 그러면 그거 몇 번 반복돼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게 될까요? 야, 이거 끝날 수 있을까? 네, 언제 끝날까? 그쵸? 네, 이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겠죠.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언제 네,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고통스러운데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데 이게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게 보이면은 견딜만 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뭐 이번 성탄절은 집에서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참호 안에 아, 지옥을 있으면은 아 그래도 몇 개월 뒤에 돌아가는데 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버팁니다, 사람이. 네. 그런데 그게 뭐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아무리 무찔러도 또 오고 또 오고 우리가 그쵸? 저걸 하기 아, 위해서는 우리 엄청나게 죽어야 되는데 겨우 차지하고 나니까 또 우리 죽은 만큼 애들이 또 죽어가면 상대편도 차지하려고 하고 물러나면은 또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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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사람이 어떨까? 질리는 거죠, 그냥. 네. 예. 이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과연 집에 갈 수 있을까? 그쵸? 내가 과연 살아서 집에 갈 수 있을까? 그쵸? 그리고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낙관적인 미래상, 여기가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과연 이런 세상이 맞을까? 아, 예, 온갖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그쵸? 그리고 네. 여기에 참전했었던 이게 대부분 다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별거 죽었, 아닌 고지 하나 차지하려고 다 갈려나가는 거죠. 그쵸? 그 네. 압도적인 화력에 의해서. 그쵸? 네.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까 말했던 낙관적인 그 세계관이죠. 세계관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 예, 되게 네. 참혹한 얘기죠. 그쵸? 예, 네. 참혹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균열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왜 그렇게 참혹했느냐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은 끝도 없는 소모전, 그쵸? 참호에서 상대방의 전력을 소모시키는 참호전의 형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거를 낙관주의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기술과 무기의 발전상이 무엇을 함축하는가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식하게 그냥 그쵸? 아, 예, 달려들다가 청년들 그쵸? 수백만 명이 다 갈려 나가는 그 참호에서 비참하게 요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던 게 1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